저는 장인영입니다. 나는 원래 시골은 충남 예산인데 예산 광시라고 아주 산골이에요. 제가 시골서 형편이 안 좋아 중학교도 못 다니면서 내 속만 썩이다가 죽어도 밖에 나가서 빌어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머슴살이도 하고 서울로 무임승차했지. 그때가 바로 6.25 동란 끝난 직전인 거야. 말하면 뭐해.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깡패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건국대학교라고 우리 들어갈 때 정치대학교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양고등학교 다닐 때 신문을 보니까 정치대학교에서 잠자리를 제공해 준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걸렸어. 소위 말하는 장학생인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학금만 대주면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하거든. 그동안에 내가 노력해서 살아왔으니까. 그때까지 시골에 한 번도 못 갔거든. 그래가지고 시골에 편지를 했더니 우리 형님이 네가 대학에 입학했냐? 그러면 논이라도 쌀이라도 팔아서 대줘야지. 그래서 등록금만 대주시면 하겠다. 쌀을 6가마인가 10가마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내고 건국대학 졸업하고 그때 내가 변호사가 꿈이었어. 그래서 사법고시를 쳤지. 절에 들어갔지. 3년 정도. 일 좀 하고 밥 얻어먹고 공부를 하다가 몇 년 실패하고 나더니 참 한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 취업하려니까 취업도 안 돼. 회사도 없고 공장이 없으니까. 그땐 우리나라 많이 가난했어.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지금이야 말이 이렇지 실제로는 더 비참했어요. 친구가 부산에 하나 있는데 머리도 식힐 겸 부산에 내려오너라 이러길래 가방 하나 메고 온 거야. 가만히 바다를 보니까 바닷가에 있으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는 거라. 그때 먹고 사는 것보다 굶는 게 문제였으니까. 편안히 보니까 바다에 미역도 있고 파래도 있고 굴도 있고 서울로 올라갈래 물어보기에 그냥 부산에 있고 싶어.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초등학교 가정교사를 했지. 부산에 와서 가정교사를 하다가 남해로 갔었지. 남해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 일을 하다가 붙잡는 걸 뿌리치고 부산으로 왔어. 그래서 첫 정착한 곳이 수영구 밀락동이었다가 지금 수영동으로 옮겼지. 삶의 우여곡절을 10분의 1도 말 안 했거든. 내 인생에 대해서 쓴다면 그것만 해도 굽이굽이 아마 꼬박 3일은 이야기해야 할 거야. 저는 장인영입니다. 내가 미술을 하게 됐을 때 특별히 내가 선생을 모시고 그런 건 없고 수영에 살면서 수영보건소 앞쪽에 그때는 건물들이 없었고 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에서 그림 그리다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 퇴근하거나 할 때 관심 있게 들리면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니까 그림을 칭찬하더라고. 계속 그리라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그렸지. 한 40대 넘어서 50대 중반 들어서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린 지가 한 40년 이상이 넘었지. 그림이 내가 그리는 그림은 처음에는 인물화, 산수화, 좀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해외에 나가보니까 여행 겸 갤러리나 미술관을 빌려서 전시를 하고 시간이 나면은 전시하면서 관광하고 그랬는데 거기 예를 들면 베를린 미술관이나 독일 미술관에서 전시하는데 한 20년이 넘었네요. 그때만 해도 한국 전통 산수와 동양화 먹으로 그린 스타일로. 그러다 한국적인 그림과 독창성을 나타내면서도 해외에 나가서도 대학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고려시대 벽화라든지 장생도의 냄새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십장생이거든. 한국적인. 그래서 이걸 묵화나 체력화로 하던 걸 재료를 바꾸고 물성과 타개해버리고 한 거예요.
내 대표작으로는 십장생도가 있어요. 화려하고 이야깃거리도 많은 것 같고 나름대로 10가지 이상의 동식물들이 깊은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고구려 벽화도 십장생의 일종이지. 그리고 십장생을 그릴 때 해와 달을 같이 그리는 것은 음과 양, 천지지간 만물 모든 것이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하고 죽는다는 그런 관계가 철학이 굉장히 깊은 거야. 십장생이. 근데 나는 그 십장생의 이미지를 완전히 기하학적으로 구성해서 서양화식으로 재료, 구성, 채색 및 볼륨, 마띠에르 효과를 생동감 있게 창작했지요. 내가 마띠에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닭종이라고 찾아서 공장에 가서 주문을 했어요. 이게 온도,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서 오래 가요. 아마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런 식으로 닭종이를 시도했을 거예요. 또 돌가루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그리는 거죠. 그게 아마 차별성 있고 특별성이 아닌가 합니다. 처음에는 서양화를 그리다가 일본 그림, 선진국 그림을 볼 때 화려하더라고. 우리나라 컬러 TV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거기는 컬러 TV가 벌써 나온 상태야. 아, 이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뀔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욕구 불만이 많아가지고 확 발산하고 싶고 그래서 화려한 색채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림이 고상하고 좀 무게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왜 현란하고 화려하고 그러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금은 고상하고 차분한 시기는 지났다 이거지. 또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것은 철학이에요. 철학이 대 예술 철학이다 싶어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까지 동아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6년 만에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때는 미학 박사라는 게 없었어. 사실은 또 그게 마땅치 않아서 서양 철학을 하면서 서양화 공부를 해가며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 그래도 미술 쪽으로는 계속 연관이 돼서 한 거죠. 공부를 해보니까 예술은 인간의 진리의 길이고 인간이 참 정의로운 길이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장인영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방법이라 하면 물론 선택을 잘해야 해요. 재료 선택도 잘하고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저기 영화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붓을 잘라내버리고 싶은 순간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죠. 애로와 고뇌는 있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창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아주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칸트가 말한 선엄 철학이라는 것처럼 경험의 선엄. 경험을 추측해서 상상으로 생각하는 추측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선엄인데 이 선엄이 결국 경험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꾸 해보다 실패도 해보고 자꾸 하다 보면 결국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이디어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여기에서 깜짝 놀라는 아이디어랄까? 창작의 실마리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안 되고 답답하면은 여러 가지 미술책을 들춰보고 읽어보고 그림도 보고 하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저는 장인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이 있다면 교육적이고 역사적인 그림을 사료로 더 남기고 싶습니다. 그림 사료들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니까요. 수영이나 이런 곳에 박물관이 제대로 생기면 박물관에 기증하고도 싶고 우리 역사를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또 다른 게 있다면 영상으로 온라인 전시를 하는데 그걸 하려면 유튜브에 비슷한 게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걸 해서 띄우고 부산에서 한다는 걸 제작할 줄 아는 회원이 있으면 영상으로 전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수영동에서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장인영입니다.